안녕하세요, 메카몽군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이 반다이에서 사이버스타 이후로 두 번째로 출시가 된 SRW 오지의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 시리즈의 알트아이젠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반다이에서 알트아이젠을 출시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슈로데 오지 팬들에게는 굉장히 뜻밖의 선물이었고, 요일러도 그 디인스펙터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잘 뽑아줬습니다. HG 라인업으로 발매한 알트아이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박스 크기는 봐줘야지. 20cm입니다. 높이가 20cm고 가로가 31, 폭이 12cm가 되겠습니다. 컬러도 지금 굉장히 구현을 잘 해놨고, 여기 쿄스케 남부라고 써있는데 요 기체의 파일럿입니다. 이 작중과 애니에 나오는 그 엑셀렌 브로우닝이라는 그 정신나간 여자 정말 정신나간 여자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사이입니다. 둘 다 하도 그 싸울 때마다 정신나간 얘기를 많이 하고, 특유의 일본 그 중2병 유머 감성이 있어요. 그런 걸로 진짜 엄청나게 남발해야 되는 그런 만담 부부로도 유명한데 말이죠. 이쁩니다. 엑셀렌 정말 이뻐서 저도 엑셀렌 덕분에 쿄스케랑 더 팬이 됐었는데, 일단 이 쿄스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요. 엑셀렌보다는 덜 시원해. 엑셀렌이 엄청나게 여잔데도 정신 나갈 정도로 시원시원한 성격입니다. 하여튼 고민이라든가 걱정거리라든가 알아볼 수가 없는 커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크게 다가와서 요 기체까지 더욱더 인기를 얻은 것 같은데, 이게 옷 색깔하고 똑같죠? 파일럿 색깔하고 로봇 색깔하고 똑같은데 요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 알트아이젠이 저번에 리뷰했던 게슈펜스트 있잖아요. 이제 후속 기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크2가 아니라 이제 마크3의 제품인데, 원래는 이제 게슈펜스트 마크3로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성능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완전 돌격형입니다. 날아다니지도 못하고요. 좌우 이렇게 선회하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일직선상의 돌격은 굉장히 빠르다. 무기도 근접 무기, 요거 리볼빙 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요 송곳 박아놓고 그냥 리볼버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빵빵 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컨셉의 기체인데, 이게 원거리가 있긴 있네요. 여기 어깨 무장이 열리면 스퀘어 클레이모라고 쇠구슬 어떻게 참 이렇게 독특한 기체를 참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쇠구슬이 빵 나옵니다. 그냥 지름이 15cm 정도 되는 그 쇠구슬이 그냥 여러 발이 그냥 나와가지고 터트려버리는 그런 무장입니다. 어쨌든 일직선상의 그 돌격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기체고, 아무나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기체죠. 운전이 하기가 까다로우니까요. 무겁기도 하고 좌우로도 잘 못 움직이고 앞으로만 빠르니까 성격에 잘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쿄스케 남부가 이걸 보더니 이건 내 거다. 재밌겠다. 길들이는 재미가 있겠다. 완전히 상남자식의 로봇이기 때문에 쿄스케 남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슈펜스트 마크3로 이름을 못 딴, 어떻게 보면 불운의 기체이기도 하지만, 이 알트아이젠 이름 뜻이 독일어로 고철이란 뜻이에요. 고철. 기체를 만든 회사 이름이 마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인데, 마오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그 마리온 라돔이라는 개발자가 이 로봇을 만들면서 게슈펜스트 마크3 이름을 못 붙인 게 한이 돼서 좀 걱정했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디인스펙터 애니를 추천하기가 좀 그런 게, 이 캐릭터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워낙에 훌륭한 그 캐릭터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긴급하게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캐릭터 설정이 다 죽었어요. 이 녀석이 왜 이 로봇을 타야 되고 왜 이 로봇을 타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슈로데 오지 세계관이 궁금하시면 책자 같은 거나 게임을 통해서 즐기시면 또 좋겠는데, 게임도 너무 오래됐어. 플스로 나오면은 그래도 오지 최신작 있잖아요. 문듀엘러즈. 그게 지금 꽤 오래된 작품인데도 슈로데 30주년 기념작도 그 그래픽을 못 따라잡습니다. 하여튼 연출도 굉장하고 멋있으니까 슈로데 문듀엘러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다 나오니까 오지 기체들 다 나오니까. 근데 오지 팬이 적어. 어쨌든 여러분, 오지 팬들이 아니고 참 지루한 시간 참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기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 HG로 나왔는데, 이게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역시 반다이다. 단점도 분명히 많지만 역시 반다이다. 이렇게 역시 그 베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장이라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장이란 건 없고, 편손과 주먹진 손. 근데 손에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빵꾸가 나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해버렸는데, 일단 요렇게 구성품이 나와 있고요. 일단 요거를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육중한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뿔까지 17cm 정도 됩니다. 폭도 한번 12cm 정도 나오고, 무게는 112g인데 어떻게 그 게슈펜스트 무장 뺀 거랑 똑같지 거의.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추가 무장 같은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예, 없으니까. 지금 요 노란 부분들은 다 분할이고요. 여기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건 스티커입니다. 실이에요. 실 부분을 짚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요 초록색 부분도 실이고요. 저 눈도 실이고, 여기 역삼각형 노란 것도 실이고요. 실이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맞아요. 분할 훌륭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안 붙였거든요. 예. 남은 실을 보여드리면, 요것들이 이제 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얀 부분, 길다란 부분은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칠 티도 안 나고, 누가 봤으면 그냥 분할 제품인지 알겠어요. 요거까지는 이제 용서가 됩니다. 나머지도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요 부분 있죠, 요거. 이 박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 없죠 아무것도. 근데 없어도 뭐 위화감은 없는데 원래 그 극중을 재현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붙여줘야 되는데 괴랄합니다. 아주 스티커가 괴랄하고, 요거를 왜 분할을 안 해줬을까. 여기 다리 부분도 말이죠, 요런 식으로 해줬으면 됐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그 네모난 것만 덮어 씌웠으면 될 텐데, 모르죠. 뭐 그들의 사정인데 요거 때문에 욕을 먹지. 이게 안 나왔으면 돼. 그냥 검은색으로 해버리지 그랬어. 예. 괜히 말이야 이렇게 디자인 나왔다가 딱 실이라고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욕먹을만 하죠. 근데 저는 아예 안 붙였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요것도 그 게슈펜스트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방광 재질이고 좀 싸굴틱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토부키아 제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행히 연식이 깡패고 기술이 깡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고급지게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면이 워낙에 큰 H지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웰드라인들이 좀 이제 많이 보이긴 하는데 요건 도색 아니면 뭐 답 없고요. 이쪽도 그렇죠. 예, 다리에도. 이거 지금 보니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접합선이 이렇게 이제 세로로 돼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못 느끼게 이렇게 분할 장치로 잘 해놨습니다. 프로포션만 봤을 때는 진짜 역대급 알트하이젠이긴 해요. 굉장히 멋있고 아주 박력 있는 포징도 가능한데 이 알트하이젠이 이게 반다이에서 낼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야, 어쨌든 나온 것도 감사한데 스티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좀 도색 좀 해주지 그랬어? 이거 너무 회색이야. 예, 좀 약간 실버틱하게 좀 메탈릭하게라도 조금 해주지. 이건 아니잖아, 그치? 이거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인데 요것도 도색을 이제 하시면은 예, 멋있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리볼버 컨셉답게 이제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리볼버 기믹이 따로 있어요. 리볼버 권총 탄창처럼 요거 이렇게 눌러주면요 이렇게 들립니다. 탄피 딱 떨군 후에 다시 딱 장착을 해서, 그리고 어깨 쪽지 부스터 기믹도 따로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안쪽에 제가 그 골다공증이라서 그냥 닫아놓는 게 이뻐요. 예. 그리고 어깨에 달린 이 스퀘어 클레어모어가 기믹이 뺐다가 올려주면 되는 기믹이에요. 아래 거는 그냥 젖혀주고. 뭐 HG니까 그렇다 할 감흥은 없는데 싸굴틱하죠. 예. 여기도 좀 메탈릭으로 브러싱 효과 좀 주면은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뭐야 이게 너무 싸굴마이 같죠? 이게 좀 뽀대가 안 나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요런 기믹이 있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넣고 내리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얼굴이 와 정말 잘생겼습니다. 잘 뽑혔어요. 딱 보면은 그냥 컨셉이 투구벌레 컨셉 같기도 하잖아요. 요 뿔도 굉장히 이게 길게 나와가지고 멋있습니다. 예, 잘생겼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게임에서 보면은 요걸로 그냥 돌격해서 뚫어버리죠. 예, 그런 또 컨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달린 요것들 뜯어지는데 요게 완전히 그 접착제로 접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뭐 이런다고 굳이 접착을 해버리면 흠집이 생긴다거나 허옇게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도색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부분인데 손에 이제 군형이 있습니다. 이거 장갑이 흰색이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주먹진 손인데 이게 군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무장이 있나 찾아봐도 무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도 추리를 했고 사람들이 추리를 한 게
시슈어 블레이드랑 칼 무기가 있잖아요. 이 시슈어 블레이드를 한정판으로 내주지 않을까, 개뿔 뜯어먹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나아트 발매 그것도 웹 한정이래, 또. 한정질이야, 또. 아이, 참. 그 나아트에서는 시슈어 블레이드가 들어온다길래, 그것도 좀 이제 정보를 찾아봤더니, 뭐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확정짓긴 뭐하지만, 그냥 손 똑같은 거 들어있대요. 예, 그냥 주먹 쥔 손이라든가 이런 건 없답니다. 그건 나와봐야 확실히 알 것 같고, 그럼 이건 구멍을 왜 뚫어놨는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손 파츠는 이렇게 한 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가동 안 되는 그냥 핀손이에요. 개슈 펜스트보단 난 게 손껍다구는 들어있어. 예. 요번엔 가동성을 좀 보겠습니다. 어깨부터 볼게요. 이쪽으로 젖혀지고요. 앞으로 젖혀지고. 이게 잘 빠져. 너무 제가 알트하이진 나와서 좋아해서 또 프로포션도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저냥 이제 만족을 하는 거지. 너는 깔려고 들어가 보면 아마 좀 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 빠지는 거는 그 순접 신공으로 되니까 어쨌든 간에 가동은 말이죠. 이게 개슈 펜스트하고는 다르게 여기까지 이렇게 젖혀집니다. 뭐 요런 포즈라든가 리볼빙 스테이크 꼽기 직전에 이제 포징을 이제 뭐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포징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아래쪽 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약간 젖혀집니다. 이렇게. 이 상박부는 가동성이 확실히 개슈 펜스보다 많이 좋습니다. 요 팔뚝도 이렇게 완전히 접혀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가동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포징을 할 때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 포징식인데 요게 또 돌아가줘야 돼요. 원래 현대식이라면 요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요게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색하다. 요것만 돌아갔으면 완벽할 텐데 어쨌든 뭐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조립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슈 펜스트에서는 이거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니까 또 이게 안 돼. 개슈 펜스트는. 이 뒷면으로도 이렇게 좀 꺾이고 좀 뽑아서 더 꺾이기 때문에 웅장한 그런 포징도 좀 가능하긴 합니다. 그 알트하이젠 공격 스킬 중에 돌격 전에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만지다, 이거 봐. 만지다 보면 툭툭 떨어지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꾸 방송을 막상 찍으니까 이게 단점이 계속 보이네요. 이제 요 뿔로 히트홈 기술을 쓰기 전에 꽉 웅크렸다가 팍 달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연출이 가능하고요. 요 기체 불만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덜렁덜렁 거리는 면이 이게 허리가 좀 심합니다. 이 볼 조인트가 너무 성의 없어. 예. 딱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너덜너덜 거려요. 뒤에서 보면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한 번 젖히고 한 번 더 꺾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볼 조인트를 활용해서 조금 더 꺾여지거든요. 그럼 멋진 포징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리 부분을 이제 보면은 옆 스커트는 이제 쪽짝 올라가요. 옆 스커트는 최대한 이제 가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또 이게 다 볼이라서 잘 떨어집니다. 이게 안 떨어지라고 얘네가 그래도 나름대로 배려는 해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맞출 수 있게. 요 홈 없었으면은 뭐 나이프로 이제 뜯으셔서 보통 이렇게 만드시는 이제 사례가 많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옆도 이제 쫙쫙 찢어지긴 해요. 가동은 뭐 개슈 펜스트보다 훨씬 좋다. 앞 스커트도 쭉쭉 늘어납니다. 예. 앞으로 될 때 이게 걸려요. 이게 간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꼈나? 이거 외곽에 꼽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거 설정이 이게 맞아요. 약간 이렇게 좀 뽑아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쭉 올라갑니다. 무릎은 당연히 이중관절, 요것도 이중관절로 돼 있어서 뭐 포징하는 데 전혀 무리는 없는 그런 가동률을 보입니다. 요 다리 부분은 조립하다 보면서도 이거 분할 때문에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요. 요 발목도 앞으로 이렇게 포징하라고 나름 이렇게 젖혀질 수 있는 이런 기믹도 넣어줬어요. 어쨌든 하체만 보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프라모델입니다. 상체를 꼈을 때 이 어깨 모장이 이거 봐 또 막 떨어집니다. 뭔가 우두둑 떨어지는데 목 가동은 쭉 올라가고 돌아가는 데는 좀 제한이 걸리는 게 요 뿔이 이 어깨에 간섭을 해버려요. 어깨를 좀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는 좀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돌리다가도 보면은 요 부분에서 또 간섭이 생겨요. 그리고 돌리다 보면 또 이렇게 얘가 또 이제 후두둑 이제 떨어집니다. 아우 참 이게 왜 반다인데 이게 예전 고토 부키아식 조립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좀 참고를 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얹히고 또 위에 얹는 형식. 그런 게 몇 부분 보입니다. 고토부키와 옛날 슈로데 오지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질감이 있어요. 반다이 것만 계속 건프라 만들다 보면은 그거랑은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일단 다 조립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만족감이 드는 킷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갖고 놀고 이제 포징하다 보면은 약간 좀 짜증나는 부분들, 뭐 너덜너덜거린다든가 많이 갖고 놀수록 헐렁거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한 번에 포징을 딱 해놓고 나면은 고정률은 좋습니다. 헐렁거리게 돼서 팔이 올려놨는데 쭈글쭈글해지면서 막 떨어진다거나 하염없이 내려간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포징을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쑥 사라지고 일단 내준 게 어디냐고 위로를 하고 게슈펜스트에 이어서 바이스리터랑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내줘라 반다이야, 제발 좀. 덜렁덜렁거리고 헐렁거려도 되니까 그냥 내주어. 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포징을 마무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건강하세요.